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감과 달러와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 가까이 올라 1092에 장을 마쳤습니다.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국제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광업주도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1월 인더분 WTI는 1.4% 올라 배럴당 79달러 61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그 전날 다우지수가 사흘 만에 만선을 잃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금 다우지수가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 가까이 올라서 1092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 1% 가까이 각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3대 지수 모두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시금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96% 상승한 1092포인트, 나스닥 지수 또한 0.91% 상승한 2176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5일 이평선을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간망세로 시작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 발표했었던 지방은행인 BB&T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중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 부근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의 분목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B&T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커졌었지만 결국 시장은 캐터필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에 따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1092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주말 앞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부진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가 안 좋으면서 다우가 만선을 하회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만선 회복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희비가 교차가 되면서 하락한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BB&T 대형 지방은행인데요. 이러한 대형 지방은행인 BB&T의 3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감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BB&T 같은 경우에 4.32%로 나타나는 4.32%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전년 대비 58%나 순이익이 급감한 것이 시장에서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튼 같은 경우에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튼 같은 경우 실적 호재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3분기 순이익을 애널리스트가 전망치를 상향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닉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순이익이 주당 44센트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3센트가량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시장에서의 상승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가운데 결국 이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한 오늘 지금 좀 전 발표했었던 애플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매수세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인데 6%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 마감 후에 또 애플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먼저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6%대나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서 지금 투자 의견 상향에 목표 주가가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52달러에서 65달러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꾸준한 상승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3.38% 상승을 하면서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센트보다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39센트를 큰 폭으로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익, 매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스닥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난주 구글과 인텔이 사실상 기술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었기 때문에 역시나 어제 장 중에도 역시나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애플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져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캐터필러가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6%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캐터필러를 포함한 또 오늘 밤 발표를 앞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예정 한번 또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캐터필러, 코카콜라 그리고 제약그룹 중에 가장 큰 화이자 그룹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0.07, 코카콜라는 0.46, 듀폰 0.33, 화이자 0.48,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1.12로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주당 순이익인가요? 예, 지금 주당 순이익이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 0.07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카콜라나 여타 다른 제조업종들 또한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상회할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내수 관련 업종들 중에 식음료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순이익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국제 유가가 또 배럴당 80달러 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뭐 8일 연속 올랐고 8일간 무려 15% 가까이나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배경이 뭔가요? 예, 일단 지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결국 75불의 박스권을 상단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 8일간 14%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배럴당 79.61달러로 80선 내 부분까지 지금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75불에서 85불까지의 박스권으로 다시금 또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95불까지 간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 여부에 따라서 유가 또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의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가 시장에서의 복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한머니 자금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가가 얼마나 더 강하게 갈지 여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마켓워치를 보니까 이달 말에는 85달러 선에 이를 수 있고 또 올해 말에는 90달러 선까지도 가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유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는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다우지수 지금 CNBC나 여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내용입니다. 예.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에 유가 또한 지금 여기서 100불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 기조 국면이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 증시의 상승에 따른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8일간 14%나 폭등했던 만큼 단기 차익 매물 또한 꾸준히 출현할 수 있는 욕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인 견인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머니성 자금들이 꾸준히 다시금 유가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멈춰질지 여부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할 수 있는 여부지는 남겨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 지금 75불과 85불의 박스권으로 지금 한 단계 더 상향으로 보시는 것 보시되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유가가 언제든지 75불 선 밑으로 하회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겨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우가 11,000포인트를 돌파해야만 유가도 한 100불 정도대를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우지수가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와 약세 기조가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 핫머니도 또 얼마나 자금이 유입이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10월 주택 체감 경기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지금 10월 주택 체감 지수 또한 이제 예상 밖의 하락세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18로 나타나면서 예상외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 전미 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하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에 19에서 18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한 단계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지금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20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주택시장 지수가 18을 나타냈다는 것은 6개 주택건설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DR호트는 강보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KBO, 레나 그리고 톨브라더스 같은 이런 주택건설 업체들 또한 업체들은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주택시장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이 계속적인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 또한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주택 체감 경기 지수가 18을 기록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8명, 대략 한 6명 중에 1명 정도만 향후 주택 경기를 낙관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주택 건설 업계에 대한 체감 경기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음을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시작으로 해서 또 주택 건설 관련 이쪽에 또 지표들이 더 추가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오늘 같은 게 이제 주택 건설 지표 중에서는 이제 9월 주택 착공 건수와 9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더 장기적인 추세로서 주택 지표가 개선될지 여부가 좀 확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는 지금 9월 주택 착공 지수는 이전치는 598. 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예상치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모습인데 전 분기보다 지금 예상치가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할지 상회할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 혹은 약세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오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를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전치보다는 모두 나아질 것 같지만 이 같은 예상치를 또 상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상 우리 또 다우지수의 흐름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2% 가까이 모두 급등하면서 끝이 났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닝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 또한 2%대 가까운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다임러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그리고 한국 여타 다른 나라들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미 증시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유럽 증시나 여타 다른 증시 또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2차 시범지구 추가로 지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강남권에 2곳이나 지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서울과 경기도 등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6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총 890만 평방미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013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약 3만 9천 가구를 공급을 하고요. 또 민영 아파트 16,000가구, 총 55,000가구의 아파트를 이 6지구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내곡지구와 또 세곡 2지구, 이 강남권에서 이게 두 곳의 지구가 있다는 것이 또 눈길을 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강남 쪽의 시범지구인 이 세곡지구, 우면지구와 함께 강남에만 총 2만 지구, 총 가구 수로는 16,000가구에 이르는 이른바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뉴타운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는데요. 2차 시범지구는 이제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지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또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이렇게 총 6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는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4월에서 6월쯤 공공분양의 한 80%, 총 15,000가구를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서 본 청약은 2011년 상반기쯤에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입주가 아마도 2013년 상반기부터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지구들은 모두 서울과의 어떤 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어제 추가로 지정한 2차 보금자리 지구 6곳은 이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강남권과 또 서남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서울 도심 접근권에 있어서는요, 서울 내곡지구와 이 서울 세곡 2지구, 또 구리 갈매지구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규모 같은 경우는 남양주 진건지구가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들어서는 이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지구, 지금 뭐 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기존 시범지구인 서초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와 합쳐지면은 뭐 2만 가구의 네네.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마도 입주가 이루어지는 한 오늘 2013년 이루어지면은 이 강남권 주거지도에 좀 커다란 변화가 있을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갈매지구 역시도요, 서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이 경춘선 복선전철, 또 국도 47호선 등 이 광역교통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현재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남양주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보금자리 지구이니 하남 미사지구보다는 작지만 2차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웬만한 뭐 미니 택지지구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개 지구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서남부의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가 있겠는데, 이 경기도에서 이제 기존에 추진하던 이 도 차원에서 추진하던 이 뉴타운 사업 등이 이 주변에서 인접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좀 더 돋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기존 이 경기도 구도심 개발과 맞물려서 이 생활 여건 역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기 어제 동부그룹 회장이요, 사재 3,500억 원을 들여서 동부 하이텍의 지분 절반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동부 관련 주식들이 모두 다 일제도 급등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발표가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났기 때문에 이제 마감 직전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이제 장 막판에 아주 크게 이제 동부그룹 주가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이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사재 3,500억 원을 털어서 이 동부 하이텍의 독자 생존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동부그룹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김 회장이 사재 3,500을 출연해서 이 동부 하이텍의 100% 지분을 가진 이 동부메탈 지분의 절반을 매입한 뒤에 이 동부 하이텍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동부 측에서는 이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이 동부 하이텍 구조 조정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현재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동부 하이텍의 자구 노력도 아마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농업 부분을 이제 과거 한농이라고 불렸던 부분이죠. 네. 이 농업 부문을 분사해서 매각을 하고 또 유화 부분과 부동산 부분은 이른 시간 안에 빨리 구조 조정을 마무리 지어서 이 동부 하이텍을 좀 반도체 전문 회사로 키우겠다. 현재 이러한 것이 동부그룹의 방침입니다. 이 동부메탈이 또 자녀 지분 50%에 대해서는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상장을 추진해가지고 또 자금을 끌어들이겠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획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체 구조조정이 병행이 될 경우 총 1조 5천억 원이 조달이 가능해져서 아마도 동부하이텍의 차입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아마도 대폭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동부그룹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김 회장의 방침에 따라서요, 이 산업은행의 사모투자펀드 사는 PEF와 진행해온 이 동부메탈의 매각 작업은 사실상 결렬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초 동부그룹 같은 경우 이제 지난 6월부터 이 사는 PEF의 이 동부메탈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메탈을 팔아서 이 동부하이텍의 이 구멍난 이
재무 요건을 네네. 좀 개선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동부 측이 매각 자금으로 적어도 7천억 원은 받아야겠다고 한 반면에 산업은행 측은 당시에 3,500억 원밖에는 쳐줄 수가 없다. 이러해서 큰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사재 3,500억 원을 들여서 동부메탈을 인수한 김준규 회장의 전략이 뭐냐, 속내가 뭐냐, 여기에 대한 애널리스트 또 증권업계의 어떤 분석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좀 지지부진했던 동부메탈의 어떤 매각 작업, 사는 거의 매각 작업에 뭔가 승부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던진 것이 아닌가. 결국 헐값에 우리 기업을 넘길 수는 없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동부그룹 같은 경우 어제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분석을 했지만은요, 뭐 은행권 매각 작업에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냐, 더 이상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자구적으로 좀 이 동부그룹의 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좀 김준기 회장의 방침이 선 것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 지난 4개월 동안 이 사는 PEF 실사를 2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참 회사로서는 참 이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동부하이텍의 부채가 이제 최근에 1조 9천억 원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제 불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연간 이자만 2천억 원 이상을 물어야 되는 이러한 좀 뭐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것도 사실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 평가의 기준에 한 1조 원에 육박하는 동부메탈을 팔고 또 유유자산의 일부 매각을 하면서 좀 부채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 이러한 방침이 사실 이제 회사 측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 측이 좀 자체 실사 가격을 3,500억 원으로 한마디로 이 회사 측이 보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긴 바가 예.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 회장이 직접 이 사재를 털어서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제 김 회장 같은 경우 이 동부메탈 지분 50%를 3,500억 원에 매입하는 경우 이제 100%로 보면 약 7천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저히 산업은행의 가격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좀 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동부하이텍의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동부그룹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를 살리려고 기존에 좀 동부그룹의 좀 알짜 회사들과 이 합병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농업 부분과 유화 부분 이 세 개 부분이 공존하는 좀 다소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있어서는 좀 기형적인 좀 구조가 아니냐 이런 좀 시장의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이 매각 작업 또 이번에 구조조정 작업에 따라서 이 동부그룹은 사실상 동부하이텍에 대해서 반도체에 올인하겠다 또 자체적으로 생존을 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블랙 먼데이 22주년을 맞아 사흘 만에 잃었던 다우 만선을 하루 만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우가 1% 가까이 오르면서 1092로 마쳤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적 기대감에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리고 애플의 실적 기대감 역시 장중에 녹아들었고 실적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80불에 육박하면서 상품주가 강세를 보인 것 역시 특징이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3천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유럽 증시 역시 2% 가까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다우처럼 또 의미 있는 오늘 피겨를 좀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시간 뒤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담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업수당, 주택 착공, 제조업 지표는 일제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절 끝나고 다시 시작된 뉴욕 증시 사흘째 결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가 0.6% 조금 못되게 0.59% 올라서 9,497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상품주 랠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속 가격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속 관련주에도 모두 크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달러화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주에도 크게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을 키워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그 마이너스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우지수입니다.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기댄 다우지수의 하반기 플러스권 진입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가와 나란히 오르면서 1.08% 올라 8,529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